폭댄스라는 건 뭐냐면 은퇴한 저를 구해준 구세주. 제가 인생 신바람 나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건강해지고 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건강 최고. 역시 지역 탐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마을을 알게 돼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은퇴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 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지난 시간에 포크 댄스 강사로 활동하며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 교장 선생님 이영관 씨의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이고 동네 방네 춤바람이 불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또 치매 예방, 우울증에 또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이 방송을 보더니 지금 포크 댄스 배우겠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소장님은 어떻게 이번 기회에 어떻게 춤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춤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아, 배우셨어요? 저 포크 댄스는 아니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사교 댄스 이런 걸 좀 배우러 다녀봤는데 한 3개월 했는데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우선 이제 재질이 없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거 계속하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재밌긴 재밌죠? 재밌어요. 어쨌든 소장님 네. 다시 춤을 배우고 나시면요. 네. 저랑 방송에서 배틀 댄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동엽 씨보다 잘 추겠지. 저 춤꾼이었습니다. 나이키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베이비 뭐 이런 거 하고 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9년 교직 생활 후에 은퇴를 한 제2영관 씨, 지금은 포크 댄스 강사, 마을 탐방 기획자로 또 수원 곳곳을 누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2 활동은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걸로 끝낼 것 같진 않았어요. 맞아요. 일부러 끝날 뿐이 아닙니다. 수원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취재하고 글을 쓰며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요. 제 인생 이영관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제가 수원시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수원이 재발견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명소인 서호 저수지를 취재차 가고 있습니다. 취재는 자주 가시나요? 취재는 월 1회 정도 제가 수원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명소를 많이 취재하세요? 서호저수지 예를 든다면 서호저수지, 그 다음에 팔달산, 그 다음에 화옥문, 이렇게 좀 역사적인 곳을 찾아가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직 중학교 교감, 교장으로 있을 때 지방지라고 그러죠.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에 월 1회씩 교육 칼럼을 제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칼럼이라든가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할 장소에 도착을 하셨나 봅니다. 여긴 어디인가요? 예, 여기는 항미정입니다. 서호가 1799년에 만들어졌는데 32년 뒤에 이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항미정 그러면 중국에 항주라는 곳이 있어요. 항주의 미목, 미가 그 눈썹 미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항주의 미목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항미정이라고 이렇게 정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수원 토박이고 또
수원 시민 기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수원은 내가 원숭이 띠예요. 원숭이 띠. 1956년생이니까 몇 년이냐? 64년. 64년을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 토박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수원에 대한 자긍심이 최고입니다. 수원 왕사랑맨 바로 이용관입니다. 네, 사실 또 자신이 사는 고장에 이렇게까지 애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저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수원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더 많은 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수원이 역사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기자 활동 또 리포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원 알기를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편의 글로 작성을 해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2의 수원 사랑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쭉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글을 통해서 수원을 소개하는 일이 지금 제2의 인생에서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자 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충만교입니다. 충만교라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다리라는 뜻이죠. 아무나 지원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안 되고요. 시민 기자 중에서 또는 글 잘 쓰는 사람 중에서 선발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4명이 선발됐습니다. 근데 엉터리로 글 쓰면요 퇴짜 맞아요. 그래서 글 잘 써야 됩니다. 수원 시민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400건의 기사를 쓰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천한 결과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네이버 포스트 작가로 위촉된 게 올해 올 봄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해야겠죠. 와, 저렇게 위촉장을 받고 정식 작가로 또 인정받으면요 더 신나서 글을 잘 쓰실 것 같아요. 선생님 사진 촬영 기법도 이렇게 따로 배우신 건가요? 예, 방송대학교 관광학과에서 사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한 2학기 정도 배웠어요. 그럼 그때 배우신 걸로 이제 찍고 포스터에도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때 배운 게 기본이 되고 또 중앙일간지 나온 사진 그거는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사진을 찍으시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사진 잘 찍으셨습니까? 어때요? 그 사진을 찍는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포스터에 내기 위해서 찍는 사진도 있고 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도 있고 네. 저렇게 어떤 기념물이나 이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들도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뭐 사진의 목적이 지역을 잘 소개하고 알리는 건데 의도에 맞게 잘 찍은 것처럼 보여요. 네. 무엇보다 이제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게 저분은 이제 꼭 뭐 한 학기 정도는 다 공부를 하시네요. 그게 대단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취재도 하시면서 이런 경치 보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취재하고 뭐 기록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컴퓨터 앞에서 글 쓰려면 머리에 쥐납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노트 보니까 수첩도 네, 수첩. 특별하게 적혀 있던데 네. 수첩에 주로 어떤 거 적으세요? 수첩은 제가 이제 인터뷰할 거 또는 취재할 거를 미리 메모를 했다가 거기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꾸며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재 수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쓰신 글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우선 조회수가 몇 건이 되냐, 300건이냐, 500건이냐, 몇 건이냐에 따라서 이게 글이 호응도가 높구나, 낮구나, 그거를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댓글에도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댓글을 참고로 다음에는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런 거를 반송을 하고 있죠.
네, 요즘 공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좋은 산책 코스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삶의 질도 올라간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웃분들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에게는 자신이 이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퇴 후 삶에 큰 활력이 되는 거죠. 수원시 네이버 포스터는 소정의 고료를 줍니다. 한 편 쓰는데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 그거 쓰는데 고생 되게 합니다. 재능 기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쏟길 수도 없고 사회를 위해서 쓴다는 게 얼마나 뜻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영관이라는 폭댄스 강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웠다. 그건 저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교직의 몸을 담던 현역 시절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본 직업만 해도 몇 개입니까 도대체? 포크 댄스 강사, 마을 탐방 기획자에 수원을 알리는 작가이자 기자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소장님, 은퇴 후에 제 인생에서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저런 것도 해보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 커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해 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은퇴 후의 일만이 아니고 은퇴를 준비하는 현역에서도 꼭 적용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N잡너 이런 거 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또 정확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N잡너는 여러 개의 직업, 이제 소득원을 갖는 게 목표지만 네. 이 멀티커리어리즘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업의 범위를 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과 업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2의 인생에서는 꼭 돈을 벌기 위한 경력보다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경력을 그렇게 쌓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저기 관심을 갖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목공도 해야 되죠. 글로벌 마켓을 또 알아가지고 물건도 이제 거기다가 팔아야 되죠. 발효 식초도 또 담가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소장님만 허락해 주시면 양주장도 가서 제가 그 운영도 해야 되죠. 멀티 커리어리즘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도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저도? 멀티커리어리즘을 추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무작정 커리어와 업의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걱정한 것처럼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잘 정리해 보고 도전을 하시고요. 동엽 씨, 그 전에 우선 우리 방송이나 집중하자고요. 맞습니다. 방송을 일단 제일 잘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YTN 사장님 사랑합니다. 드디어 퇴근이시군요. 일정은 다 끝나셨어요? 예, 오늘 일정 다 끝나고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컴퓨터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수원의 재발견 기사를 좀 작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취재하신 건 이렇게 바로바로 포스팅 하시나요? 예,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포스팅 하려고 그러는데 또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은 뜸들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뜸도 어느 정도 들이고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몇 개의 포스팅 작성하셨어요? 포스팅은 지금 한 올해 시작했으니까 한 4-5개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행사 때문에 수원에 많이 가봤지만요. 사실 수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이가 정성 들여 작성한 포스팅을 보니까요. 수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동엽 씨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관계자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제이 씨 것만 딱 이렇게 보고 아는 척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누가 왔나 봐요? 가족분인가요? 짜잔. 오빠 나왔죠? 당신 왔네.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연출가 어떻게 처음 뵙는 분들인가요? 이렇게 가족분이 하이파이브 하는 집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안에 왔다고. 도전은 즐겁다, 인생은 살맛 난다 늘 외치며 살고 있는 이영관님의 아내 윤명숙이고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직 생활하면서 남편도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저도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가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내분은요 현재 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하네요.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죠. 맞습니다. 예. 개그맨들도 부부들 있죠. 결혼하면 요즘 그런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 많죠. 예, 예. 절대 이혼을 안 하는 게 개그맨들의 고충을 잘 아니까 네, 네, 네. 이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될 더 것 넣어? 같은데? 또 주방에 있는 제이의 모습. 중탕하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네요. 네,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네. 손재주가 좋아요. 근데 그 좋았던 손재주 왜 현직에 있을 때는 발휘 못했을까요? 예? 그러게. 그러게. 현직에 있을 때는 부엌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기고만장해갖고 왜냐면 경기도에서 제가 교장도 하고 뭐 도장학관도 하고 또 자. 지역교육청 중등과장도 하고 고위직에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아내를 너무나 우습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되지. 가면 뭐 프라이팬 여기다 준비. 할 거야? 아 저거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새우젓 들어가야 되는데 새우젓 새우젓 준비.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가사 일을 심하게 얘기하면 0%였어요. 그러나 지금 은퇴 후에는 보조 주방장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내가 한 60, 그다음에 저는 40,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치 조림이 탄생했습니다. 부부 합작품입니다. 와, 야 맛있겠다. 아버님 이렇게 저녁 준비 같이 해주시면 아내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우 좋아야죠. 퇴근하자마자 본인이 혼자 이거 준비했나 봐요. 되게 짜증나죠. 근데 남편이 조금 이렇게 힘을 합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뭐예요? 자신 있는 요리는 삼치 요리는 요즘 배웠고 자신 있는 요리는 어렸을 때 먹던 감자 있죠, 감자. 감자하고 뭐 어묵하고 뭐 고추 넣고 뭐 그다음 멸치 넣고 그런 조림 어렸을 때 먹은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맛있어요. 감자, 예, 감자 감자 후라이팬에 볶은 거 맞아요. 먹자. 한번 시식 한번 해보고 간이 맞나 한번 보세요. 네, 어디 먹어봅시다. 네, 아무래도 아내분은 아직 현직에 있다 보니까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제이가 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남성들도 가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두 분의 저녁 식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도 저희가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아내분이 퇴근해서 피곤한데 저녁 상까지 차리다 보면요. 당신 집에서 놀면서 여태 뭐 했어? 그러면 남편분은 내가 놀긴 못 놀아. 내가 밖에서 내가 지금 몇 개야? 4개, 5개야?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냥하게 또 아내 돕고 그러니까 네. 집이 화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선택한 명태도 남편이 선택한 거니까 제가 이제 굳이 말리거나 이런 건 없이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뜻에 했기 때문에 뭐 정려 아니 뭐 퇴직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지가 오빠. 그렇죠 뭐. 누구든지 직장이 계속 가지는 않고 은퇴 시기는 누구든지 있어요. 그게 조금 이르고 늦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자기가 힘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 은퇴한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편은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도 제가 이제 은퇴하면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댄스 시작하면서부터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뭐 해야지 하면서 하루를 계획성 있게 그리고 알차고 그다음에 힘차게 이렇게 열고 그다음 돌아와서 또 저를 맞이해 줄 때 활짝 웃는 얼굴로 하니까 은퇴 후의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편은 퇴직 후에 나보고 뭐 할 거냐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특별히 뭘 하지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저보고 폭댄스 보조 강사를 써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남편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 가서 하는 거는 모를까 이렇게 그거는 남편이 즐기도록 하고 저는 이제 여행하고 산책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남편하고의 공통점은 산책과 여행을 같이 다니는 거.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강 오빠? 예, 옳은 말씀입니다. 나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눈을 봤습니다. 슬기로운 은퇴 생활. 첫째,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면 벌써 사람이 기가 죽어요. 첫째, 일거리.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건강으로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경제력이 있어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도 쓸 줄 알고 그러지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은퇴 생활은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거를 현직에 있을 때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취미생활 그거를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예.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가족의 행복, 우리 사회의 행복, 또 우리 국가의 행복.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게 이제 추구하는 목표예요, 제가. 이야, 정말 슬기로운 은퇴 생활과 함께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제이 이영관 씨의 일상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얼굴에 난 행복해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편에서 봤던 우리 제이의 모습과 네. 또 오늘 본 그 배우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은퇴 생활을 잘 기획했고 멋지게 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또 마지막에 제이가 슬기로운 은퇴 생활에 필요한 4가지를 짚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일,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경제력, 네 번째가 취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은퇴 후에 제이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더 필요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 뭐 이미 제이는 실행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사 분담이에요. 특히 이제 끼니의 자가 해결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에 요리 교실에 많이 참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이유겠죠? 그렇죠. 실제로 은퇴 후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남성 비중도 높아졌는데요. 다만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HMR이라고 불리는 가정 간편식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시장의 남성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정 간편식 인당 구매 금액은 최근 3년간 16%가 늘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인당 구매 금액이 17%, 구매 건수는 평균 1.5회가 많아지면서 여성보다 그 증가폭이 컸다고 해요. 저도 은퇴 후에 굶지 않으려면요. 미리미리 요리 좀 배워두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뭐 소장님이 요리를 좀 하시니까 제가 가서 직접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네, 뭐 공짜는 없고요. 네. 주막에 와서 좀 그 설거지부터 하면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 동네 또 요리 학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단 배워보고 안 되면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네. 그 남자분들이 요리 배우는 곳들이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네. 요리 교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거기 직접 가보면 물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지만 요즘은 은퇴한 남성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 방법은 너무 좋은데 네. 소임한테 간다 했더니 공짜로는 안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네. 하지만 공짜로 안 가르쳐 주시는 이분이 그래도 소중한 정보랑 값진 조언은 공짜로 여러분에게 늘 알려주신다는 점, 이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요, 결혼과 출산을 하며 꿈을 잠시 내려둬야만 했던 경단여에서 프로페셔널 정리정돈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2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즘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장님 기대하십시오. 네. 까딱 잘못하면 소장님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기대하시고 비우면서 사는 미니멀리즘의 삶과 정리정돈 전문가의 삶이 궁금하시다면요, 다음 시간 제2의 인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1을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요즘에 집 정리가 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집을 정리하거나 다양한 면에서 원하시는 공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수고들 부탁드릴게요. 네. 집안 정리하는 일 자체도 보람이 있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마음 정리도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